대선 국면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지금 그 정치 검찰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최측근인 또 그 김용 부원장과 정전 실장 관련된 수사를 확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은 항소심까지 선고가 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단히 잠깐 그 김용 부원장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공소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그 장소가 이제 돈을 주고받는 그렇죠. 장소. 네네네.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원시 데이트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그 과학적 증거를 배제해 버렸거든요. 믿을 수 없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바뀌고 했던 또 관련 증인들과의 진술도 다른 유동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항소를 기각해서 징역 5년에서 법정 구속을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근데 유동규라는 사람은 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물에 걸린 나방 신세 아니에요? 저희는 유동규를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라고 표현하고 자판기. 있습니다. 아 그냥 누르는 대로. 그렇죠. 정치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아 이재명 그렇죠. 근거 네, 대 네, 그럼 네. 나오고 정진상 유죄 네, 뭐 그렇습니다. 김용 네. 유죄하면 네. 아무 얘기나 그렇습니다. 네. 아 불러주는 대로 얘기하는 저희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왜 그래요? 지가 살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웹자본 이런 걸로도 많이 네네. 언급을 했지만 유동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이 소비를 했다는 것도 증거가 나왔어요. 전처에 대한 위자료와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관계자 대한 뭐 전세 보증금까지도 11억 8천 가량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계속해서 돈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한다며요? 그렇죠. 유튜브로 막대한 수익을 받아오고 있고 명예훼손은 네. 걸릴지 모르지만 거세요. 놀고 있네 진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제일 시초가 네. 2010년도에 이제 대장동 사업 초기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김용 부원장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정치 자금을.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 항소심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김만배하고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성남시 의장인 최윤길이 무죄를 받았어요. 최윤길. 네, 최윤길이 최윤길도 그때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그렇죠, 네, 받았던 네, 사람이죠. 네. 당시 성남시 의장이었는데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해서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김만배, 최윤길 둘 다 무죄 받았습니다. 네. 무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남욱 정영학의 진술이었는데 남욱 정영학의 진술이 완전히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남욱 정영학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의장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뭐 압박을 하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결정이 최윤길 그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김용 부원장 면회를 갔습니다. 이례적이네요. 네, 이례적이잖아요. 제가 어제 김용 부원장님 접견을 갔는데 네. 김용 부원장이 저한테 최윤길이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최윤길 의장이 본인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이 너무 흡사하다. 본인 사건은 남욱이라는 자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유죄를 받았고 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남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 말고 일체의 그렇죠. 증거는 없는 거죠. 없죠. 네. 오히려 알리바이를 입증할 네, 만한 네. 아까 구글 그렇죠. 네, 증거라든지 타임라인, 이런 네. 건 있고 네.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다. 사건 관계자인 유동규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유죄. 그렇죠. 맞습니다. 남욱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유죄.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게임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시초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역할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최윤길 의장이 얘기가 그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김용 부원장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럼 거거든요. 김용 씨는 당시 성남시에서 뭐 하던 그때 사람이에요? 시의원이었는데 시의원.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최윤기 다수석이 씨의 동료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성남시 의회 구성이 새누리당이 19석으로 다수석이었고 아. 민주당은 14석으로 소수석이었어요. 돈을 매기면 새누리당에 그렇죠. 매겨야 되는 구도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최윤길 의장이 주도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뇌물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김용 누가 씨한테 줬다는 뇌물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뇌물의 액수가 지들이 8억이 주장하는. 네, 8억.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공소 사실은 10억이 훨씬 넘는데 네네. 항소심까지 인정된 거는 지금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최윤길이 받았던 뇌물 액수는 얼마예요? 최윤길은 실질적으로 6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김만배로부터 30억 가량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네. 못 받은 네. 거고 그 6천만 원 받은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다 이게 떨림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아니 다수당의 의장이 6천만 원인데 그렇죠. 그것도 네. 30억은 나중에 그렇죠. 뭐 그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다고 그런 맞습니다. 거고 여기는 소수당의 의원에 불과한데 그렇죠. 8억이고 네, 네. 이거는 아이씨. 자, 그럼 대장동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네. 대장동이 어디입니까? 성남의 어디예요? 성남의 저기 이제 운중동 쪽에 네. 바로 그러니까 네. 판교 네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도시 개발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김만배 일당 등이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짜리 개발이었습니까? 그 개발 자체가 처음에는 LH가 이제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면은 대장동 주민들이 보상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잖아요. 네네. 수용 보상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 그때 이제 남욱과 정영학이 이제 이 사업에 끼어든 거죠. 네네. 그러면서 지분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민영 개발, 민간 개발로 진행을 하고 상당히 1조가 넘는 큰 사업입니다. 네네. 1조. 네, 상당한 큰 근데 사업이잖아요. 거기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이거는 민간 개발로 갈 때 이 네. 시장이 네. 이재명 시장이었나요? 그때는 전임자였나요? 그 전임자였는데 이제 네.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을 인수해서 민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할 때는 전임이었는데 네. 전임 시장이었는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네, 성남시 바뀌면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네. 이 대장동 사업은 공영 개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LH로 가겠다. 이제 또는 시에서 GS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네. 공영 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민간업자들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재앙이겠네요. 자기들이 재앙이죠. 돈 네. 먹을 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네. 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분도 인수하고. 아니 근데 딱 그렇게 하나 했는데 대장동에서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민간 개발 모델을 공영 개발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네. 박수 쳐야 될 일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성남 이제- 시민들 입장이나 네, 대장동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 되면서 이제 공영 개발을 가겠다고 하니까 대장동 주민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이. 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못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다가 끝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공영 개발로 한 거예요. 50대 50.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은 공영 개발로 하면 되는 것을 네. 민간 공영으로 해가지고 민간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아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프레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애초에 네. 민간 개발로 해놓고 거기서 그렇죠. 뭐 빨대 네. 꽂아가지고 먹는 게 맞습니다. 더 맛있지 그거를 그렇죠. 반반 왜 섞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는 게 네. 당시 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차고 넘치게 많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대장동 사건이 너무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맞습니다. 언론 보도만 쫓아가다 보면 이재명 시장이란 독특한 사람이 전혀 새로운 모델을 처음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네.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득이 생기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먹어라. 그러나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도 이익이어야지 해가지고 그렇지, 맞습니다. 네. 일을 만든 거잖아요. 전 이런 단체장 처음 어때요? 봤는데요.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죠. 지자체 이 사업 중에서는 가장 그 시에서 많이 이익을 공영 얼마 이익을 챙겼습니까? 3,000억 가까이 챙겼죠. 아니 그 삽질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죠. 시에서 3,700억 그렇죠. 원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남시의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공영 사업이었죠. 그래서 제 그게. 동생이 네. 성남 사는데 네, 언젠가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이재명을 안 찍을 수가 없다는 왜냐 성남 시민이라서 그렇다. 네. 그럼 3,700억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성남시에. 뭐 그런데 했었어요 이를테면? 이것저것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원, 또 그런 공원, 부분들, 또 네, 공원, 네, 공원 조성. 그런 터널, 공원 조성도 공원. 많이 오.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정말 판교 이쪽이 엄청 성남이 엄청 살기 좋은 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임은 이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아야 될 사업을 민간업자 배불리고 그냥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김영부 부장 구속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입니다. 아니,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 하면 첫 번째는 이재명이란 사람을 악마화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대북 송금, 뭐 삼자 뭐 뇌물죄부터 네네네. 뭐 배임 온갖 사건이 다 이재명 죽이기 하여튼 이거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거 알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식의 개발을 하면 시장이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런 식으로 개발업자들 먹지 못하게 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 해서 이재명 같은 모델은 절대 안 돼라는 기득권 카르텔의 반격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개발 산업은 인허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그 사업자의 이득이 결정되는 구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도장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영 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민간으로 하면 민간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가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 을 합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득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에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해서 삽을 이른바 풀면 중간에 소위 말하면 브로커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겨듭니다. 이 브로커들 가지고 있는 이득이 엄청나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만배 씨가 주선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50억 클럽. 네, 50억 어. 클럽들. 50억 네, 클럽.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수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막대한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못하는 사례가 계속 다른 시에 반복되면 안 되니 본보기로 한번 여기를 범죄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특이한 인물이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된 거죠. 네. 아니 이 진짜 좋은 노른자이 판을 갖다가 다 엎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꼭 뽑아내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것으로만 해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제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수사를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물어봤더니 아니 탈탈 털어야죠. 끝까지 가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면 국내의 의원한테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 검찰에게는 어떤 시그널이 갔겠습니까? 탈탈 털어. 끝까지 다 털어.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면 먹잇감이지 않습니까? 선거 때 얼마나 그게 쟁점화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악마화 시킨 거니까 이걸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집권기간 내내 야당을 작살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라는 사람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야당을 갖다 완전히 예를 들어 박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었고 이 대장동이 조금 말려가니까 뭐가 나오냐 쌍방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연어회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제가 쌍방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연어회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증언한 사람들 좀 다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검찰이 작업을 한 건지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가 꼬이면 다른 걸 갖고 와서 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또 사건을 만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벌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시니까 대놓고 하나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이낙연 씨가 터트린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럼 민주당에도 그런 개발업자하고의 카르텔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고 싶은데 적어도 이낙연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업자들이 네.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했겠죠. 그렇죠. 네, 네. 누군지 다 아시는 분한테 제보를 했겠죠. 성남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었겠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캠프는 자기들이 질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상황 자체가 반전되게 되면서 내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 상황을 어떻게 막느냐? 말도 안 되는 제보를 갖고 와서 그걸 터트림으로써 저희 내부적으로 악마화시킨 일들을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확신범이 돼버렸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대장동 사건이 네. 실질적으로 이낙연 측에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 내용들이잖아요. 처음에 그 대장동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혐의가 없는 걸로 됐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장동 사건 검찰들이 다 바뀝니다. 제2기 검찰들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건을 사건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저 위에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일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팀을 다 바꿔버렸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부 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의 그 타겟은 결국에는 최종 얘들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 돈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김영부 원장이 받아가지고 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했다는 게 얘들 지금 그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김영부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유동규의 진술도 언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지급을 했고 어떻게 전달을 했고 그게 뭐 1, 2만 원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1억, 2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어디서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는지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털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털지만 그렇죠. 네.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도 털고 네. 그럼 정진상, 김용 씨를 털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또 털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죠. 많이 직원들 털었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김영 원장 사건 관련해서는 또 위증, 네. 위증 교사, 그래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와. 네,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니, 주위 직원들. 그럼 이재명 씨 본인은 네. 일단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네.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네, 네. 저 같이 나를 도와주던 측근들이 당하고 또 정진상, 김용 씨 입장에서도 원통할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인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고 그렇죠. 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아니 내가 표적이 됐어. 또 나 때문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나를 도와줬던 변호사님까지 당하면 그렇죠. 아 정말 악귀들이네요. 특히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검찰에서 몇 월 며칠 날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날 나의 행적을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날 검사가 주장하는 그 일시 장소에 나는 없었다는 걸 알리바이를 주장해야 되니까 그 알리바이를 찾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좀 이렇게 그 관련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한 것을 위증교사로 또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 직원분 한 분은 지난달에 지금 쓰러져가지고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여성인가요? 남자분인데 남성? 네, 그 너무나게 고통스럽게 압수수색부터 해서 구속시키고 구속도 됐어요? 구속도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구속돼- 김용 씨나 네. 정진상 씨에서 멈춘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도- 소위 아랫선이랄까 네, 네. 그분들도 구속을 해요. 네, 검찰이. 구속했어요.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거 위증교사로 볼모 아니에요? 볼모. 그렇죠. 볼모로 잡는 한마디로 거죠. 직원들이 이렇게 구속돼서 이렇게 아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털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